신들. 혹시 요즘 들어 부쩍 몸이 예전 같지 않다고 느끼시나요? 아침에 일어날 때마다 몸이 천근만근 무겁고 계단 오르기가 버거워지셨나요? 앉았다 일어서는 것이 힘들어지고 조금만 움직여도 쉽게 지치시나요? 이게 단순히 나이를 먹어서 그렇다고 생각하신다면 정말 놀라운 진실을 놓치고 계신 겁니다. 사실 우리 몸의 근육은 50대가 지나면서 매년 1~2%씩 꾸준히 사라지고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이 현상을 바로 근감소증이라고 부르는데요. 이 근육 손실이 단순히 힘이 없어지는 문제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근육이 줄어들면 균형 감각이 떨어져 쉽게 넘어지고 썰 위험이 높아지며 면역력까지 약해져 각종 질병에 더 취약해질 수 있습니다. 심지어 소화 기능이 나빠지고 밤잠을 설치며 기억력까지 흐려지는 등 전반적인 건강에 엄청난 영향을 미칩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나이가 들면 당연히 근육이 빠진다고 생각하시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건강한 노년을 보내기 위해서는 이 근육 손실을 막고 오히려 다시 늘려나가는 것이 가능하며 그 핵심에는 여러분의 식단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할 이것이 있습니다. 오늘은 여러분의 사라지는 근육을 다시 찾고 활력 넘치는 건강한 노년을 보낼 수 있도록 도와줄 아주 중요한 건강 습관과 비법들을 함께 알아볼 겁니다. 단 한 가지 음식으로 여러분의 건강이 얼마나 크게 달라질 수 있는지, 또 근육 건강을 넘어 깊은 맑은 기억력, 편안한 소화까지 얻을 수 있는 비결들을 하나씩 알려드릴 테니 이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아마 여러분을 깜짝 놀라게 할 만한 이야기가 기다리고 있을 겁니다. 그럼 우리 몸의 근육이 사라지는 것을 막고 다시 단단하게 만들어줄 그 첫 번째이자 가장 중요한 핵심부터 이야기해 볼까요? 바로 단백질입니다. 어르신들, 어쩌면 이 이야기가 너무나 당연하게 들릴 수도 있지만 저는 오늘 이 단백질 섭취의 중요성을 조금 더 깊이 있게 다졌동냐고 여러분의 실생활에 바로 적용할 수 있도록 자세히 설명해 드릴까 합니다. 우리 몸의 근육은 단백질로 이루어져 있고 이 단백질은 끊임없이 분해되고 다시 합성되는 과정을 반복합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면 단백질 합성이 줄어들고 분해가 늘어나면서 근육량이 자연스럽게 감소하게 되는 거죠. 마치 낡은 집을 고치는데 필요한 벽돌이 부족해서 자꾸 무너져 내리는 것과 같습니다. 이 벽돌을 충분히 공급해주는 것이 바로 고품질의 단백질 섭취입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나는 고기를 잘 안 먹어라고 하시거나 소화가 잘 안 돼서 라고 말씀하시곤 합니다. 하지만 근육을 지키고 다시 늘리기 위해서는 이전보다 훨씬 더 많은 단백질을 꾸준히 섭취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하루에 몸무게 1kg당이 0ing 두 가부의 단백질을 섭취하는 것이 권장되는데 몸무게가 60kg인 어르신이라면 하루에 67g의 단백질을 섭취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이 양이 결코 적지 않습니다. 소고기 안심 100g에는 약 20g의 단백질이 들어있으니 하루 세 끼를 통해 이를 충분히 채우려면 상당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어떤 단백질을 어떻게 섭취해야 할까요? 가장 좋은 단백질로는 역시 동물성 단백질입니다. 닭고기, 소고기, 돼지고기, 생선, 달걀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특히 우리나라 어르신들이 좋아하는 소고기 갈비찜이나 불고기, 돼지고기 수육, 닭백숙 같은 음식들은 훌륭한 단백질 공급원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기름진 부위보다는 살코기 위주로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생선도 아주 좋은데요. 고등어, 삼치 같은 등푸른 생선은 단백질뿐만 아니라 심혈관 건강에 좋은 오메가3 지방산도 풍부하게 들어있어 일석이조의 효과를 줍니다. 달걀 2침 3개씩을 꾸준히 챙겨 드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테일 미움 달걀은 완전 단백질이라고 불릴 만큼 우리 몸에 필요한 모든 필수 아미노산을 골고루 갖추고 있어서 효율적인 단백질 공급원입니다. 만약 고기를 즐겨 드시지 않거나 소화가 어려우시다면 식물성 단백질도 훌륭한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콩, 두부, 렌틸콩, 경아리콩 등이 대표적입니다. 우리나라 식단에는 두부, 된장, 청국장 등 콩을 활용한 음식이 많으니 이를 적극 활용하는 것이 좋겠죠. 두부 한 모에는 약 15, 20g의 단백질이 들어있고 소화도 비교적 편한 편이라 어르신들에게 특히 추천합니다. 된장찌개나 청국장찌개를 끓일 때 두부를 넉넉히 넣거나 간식으로 두부 부침을 드시는 것도 좋습니다. 중요한 것은 한 번에 많은 양을 먹으려고 하기보다 매 끼니마다 단백질이 풍부한 음식을 꾸준히 챙겨 드시는 겁니다. 아침에는 삶은 달걀 2개와 두유 1잔, 점심에는 살코기가 들어간 국이나 찌개와 함께 밥, 저녁에는 생선구이나 닭 가슴살 요리를 곁들이는 식으로요. 토육, 식사 사이에 배가 고플 때는 두유,
요구르트, 삶은 달걀, 견과류 한 줌 같은 단백질 간식을 섭취하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때로는 단백질 보충제를 활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식사만으로 필요한 단백질을 다 채우기 어렵거나 소화 기능이 약해진 어르신들에게는 유청 단백질이나 콩 단백질 등으로 만든 보충제가 간편하고 효율적인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보충제를 선택할 때는 설탕이나 첨가물이 적게 들어간 제품을 선택하고 전문가와 상담 후 자신에게 맞는 양을 섭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기서 한 가지 더 중요한 팁을 드리자면 단백질은 식사와 함께 고루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아침에는 탄수화물 위주로, 저녁에는 단백질 위주로 먹는 습관보다는 하루 3끼에 걸쳐 단백질을 균등하게 나누어 섭취할 때 근육 합성에 더 효과적이라는 연구 결과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아침에 빵이나 시리얼만 드시기보다는 삶은 달걀이나 두유, 콩자반 등을 함께 드시는 거지. 이처럼 단백질을 충분히 섭취하는 것만으로도 우리 몸의 근육은 서서히 다시 살아나기 시작할 겁니다. 하지만 단백질 섭취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근육을 튼튼하게 만들고 우리 몸 전체의 활력을 되찾기 위한 다른 중요한 습관들도 함께 병행되어야 합니다. 이제 단백질만큼이나 중요한 또 다른 건강 습관에 대해 이야기해 볼 차례입니다. 자, 이제 단백질 섭취의 중요성을 충분히 이해하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아무리 좋은 단백질을 먹어도 우리 몸이 그것을 근육으로 만들고 효율적으로 사용하려면 반드시 필요한 또 다른 파트너가 있습니다. 바로 움직임, 즉 적절한 운동입니다. 특히 근력 운동 말이죠. 많은 어르신들이 운동은 젊은 사람들이나 하는 거지, 나는 걷기 운동만으로도 충분해라고 생각하시곤 합니다. 물론 걷기 운동도 중요합니다. 심폐 기능을 강화하고 혈액순환을 돕는데 아주 효과적이죠. 하지만 걷기만으로는 줄어드는 근육을 다시 늘리고 튼튼하게 만드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근육은 저항에 부딪혔을 때 비로소 성장합니다.